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IMF 한국 경제 환율 변동성에 크게 어려움 느낄 필요 없어. 최근 달러-원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는 현상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당장 우려해야 할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국제통화기금의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이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통화 정책은 미국 연준을 과도하게 신경 쓰기보다는 국내 인플레이션에 더 중점을 둬야 하며 인플레이션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IMF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돌아온 킹달러 환 노출형 ETF 관심, 이달에만 260억 몰렸다. 달러원 환율이 올해 들어 최고점을 기록하면서 환 노출형 ETF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환 노출형 ETF는 환율 움직임을 해지하지 않고 환율의 등락이 수익률로 직결되는 상품입니다. 강달러 시기엔 환 해지형 상품보다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금투세 폐지하라, 개미들 청원 5만 돌파. 4.10 총선이 끝나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요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총선 직전 제기된 금투세 폐지 요구 국회 온라인 청원에는 심사 요건인 5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지만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 입장이어서 위기감에 휩싸인 개인 투자자들이 청원에 대거 참여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 9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 함께 확인하고 오시죠.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수 홀로 소폭 올랐지만 강보합권에 장을 마쳤는데요.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했고 그로 인해 신발 시장에 전반적인 낙폭을 키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예상 체결지수 만나보겠습니다. 지수부터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0.03%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2,634선에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0.1% 소폭 내리면서 854선에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전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면서 1% 넘는 오름폭을 키웠는데요. 현재 0.38% 오르면서 79,900원 선에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전일 TSMC발 훈풍으로 오름폭을 많이 키웠었는데 현재는 2%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178,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일 빠질 대로 빠졌다는 심리로 좀 오르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오늘 1%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고환율 수혜주로 시장이 빠질 때는 반대로 올랐던 기업입니다. 오늘은 소폭 오르면서 현대차 개장을 기다리고 있고요. 기아는 1%대 약세 흐름 보이면서 11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만나보시면 어제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 환원책을 펼친다는 보도로 3.5% 상승 탄력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보합권에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나와 있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의 오름폭과 리튬 가격의 상승세로 전일 에코프로비엠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2% 가까운 약세 흐름 보이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HLB 만나보시면 그룹 계열사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사무소를 개설한다는 보도로 전일 4% 플러스권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0.62% 오르면서 9,700원 선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엠킨과 알테오젠, MSCI 편입 기대감으로 전일도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오늘도 2%, 3%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HPSP부터 신성 델타테크까지 나와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살펴보시면 덴마크의 자사의 램시나 SC에 대한 입찰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전일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2% 가까운 약세 흐름 보이면서 91,1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또 신성 델타테크 살펴볼까요? 초전도체 테마주로 어제 흐름 좋았는데요. 오늘도 역시 2% 가까운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93,300원 선에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지수 만나봤습니다.
개장 전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장 전에 어떤 종목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ATC라는 종목을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회사는 일단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제 소재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승 흐름을 좀 보여왔던 거는 이제 ATC의 자회사인 이제 LSE가 있습니다. 이제 LSE 같은 경우가 예전에 무진전자라고 하는 회사가 세정 장비를 이제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했었는데, 물론 이 회사가 예전에 이제 중국 관련된 그 기술 유출로 인해서 SK 하이닉스와 거래가 끊겼습니다. 하지만은 LTC가 인수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SK 하이닉스와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됐고, 이게 문제 2월달에 이제 세전 장비를 납품을 했습니다. 원래는 사실 이런 세전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제우스가 거의 이쪽 시장을 다 잡고 있다고 봐도 좀 무방할 정도인데, LTC가 들어갔다는 거는 그만큼 세전 장비에 대한 최근에 그런 HBM 수율 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굉장히 나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LTC가 최근 주가가 좀 좋았던 흐름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 1분기 실적 때 좀 2분기에 납품했던 이 물량들이 좀 매출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추가적인 상승 효과가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정 장비는 HBM 관련주로서 이제 LTC도 충분히 시장에서 계속 부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에는 지금 이 글라스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가 많았었는데, 사업 보고서를 들여다보시게 되면은 이런 건이 있습니다. 이제 글라스 클리너 개발 완료가 됐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현재 고객사의 협의를 통해서 향후에 조금 비즈니스 쪽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좀 준비 중에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알다시피 유리기판은 2026년, 27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좀 준비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클리너 관련 쪽, 세정 쪽으로는 일단 LTC가 이제 유리기판 쪽에 우위로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조금 부각이 될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주가는 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주가가 아직은 싸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LTC 살펴봤습니다. 자회사가 SK 하이닉스에 납품하고 있다라는 모멘텀 가지고 있고요. 유리기판 관련 수혜주로서 함께 주목받을 수 있으니까요. 주가의 흐름 추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두 번째로 담아볼 종목 있다면 어떤 종목 좀 있을까요? 네, 요즘 반도체 다음으로 이제 화장품 이런 중국 관련주 또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제 1분기 실적이 서서히 발표가 됩니다. 그중에서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가 일단은 데이터가 계속 꾸준히 잘 나오고 있죠. 이게 일례로 작년 10월 달에 56억이 월간 평균 수수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략 52억, 55억, 48억, 이런 건 11월, 12월, 1월, 2월 달에 안 좋았습니다. 뭐 1월, 2월 같은 경우는 동절기이고 사실 뭐 추운 날씨니까 조금 수수료 매출이 덜했긴 했지만은, 이게 3월 달에 10월 달 56억을 넘어서는 결과, 그러니까 한 60억이 넘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60억이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지금 4월 달에 벚꽃 이후에 계속 꾸준하게 지금 명동이나 제주 쪽에 중국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60%가 중국인 정도로 많이 지금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에는 이 중국 관광객들이 여름에도 마찬가지겠고, 이거 가을까지 계속 이 데이터가 저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1분기, 2분기 데이터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추후에 파리 올림픽이 열립니다. 파리 올림픽이 무슨 상관이냐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글로벌 텍스프리에 프랑스 법인이 자회사가 있습니다. 프랑스가 있고, 그리고 스페인은 추가적으로 개설할 거고, 태국이 있는데, 그리고 프랑스도 파리 같은 경우 이번 올림픽에 대한 효과를 세금 환급 서비스가 그쪽에서 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프랑스까지 계속 꾸준하게 지금 수수료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단기적인 주가가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성장하는 구간이 있다는 측면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글로벌 텍스프리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 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글로벌 텍스프리였습니다. 요즘 한국에 놀러 왔을 때 올리브영 들리는 게 꼭 필수 코스라고 하는데요. 올리브영 관련해서 지금 세금 관련한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대한 효과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실적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긍정적으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19일 금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전일 우리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켰습니다. 간밤 미증신의 견조한 고용 지표로 노동시장이 여전히 탄탄함을 시사했고요. 국채금리도 상승하면서 반대로 시장 전반이 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TSMC와 넷플릭스의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두 기업 모두 낙폭을 키웠던 힘든 하루였습니다. 현재 예측가에서 양시장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개장 분위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1.29% 약세 흐름 보이면서 2,600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66% 내린 849선에 개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시간조의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5종목 나와 있습니다. 하나오션부터 살펴보시면 조선주 훈풍에 이어서 미주 지역 선주로부터 33억 9천만 달러, 하나로 약 1,764억 원 규모의 LPG 운반선 한 척을 수주했다는 소식으로 전일 15% 가까운 시세 분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5% 약세 흐름 보이면서 32,8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HD 일렉트릭 살펴보시면 전일 12% 시세를 분출했었습니다. 변압기 관련주죠. 올해 들어서 190% 올랐습니다. 오늘도 2.5% 상승 탄력 보이면서 24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만나보시면 전일에 10% 넘게 올랐습니다. 어제 조선주 정말 잘 갔죠. 현재는 0.21% 소폭 내리면서 9,52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YIK 만나보시면 현재 3.28%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미 보조금 지원 소식에 최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9,77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SP소프트 만나보시면 SP소프트 만나보시면 클라우드 및 솔루션 서비스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어제장 기관의 대량 매수세가 돋보였습니다. 현재 2% 넘는 강세 흐름 보이면서 21,6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조의 상위 종목 만나봤고요. 자세한 개장 분위기 이가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각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기 종목들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위는 삼성전자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1.3% 정도 밀리면서 오늘 출발 좀 약하게 움직입니다. 엔비디아 2.5D 패키징과 인터포저 공급 업체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기존에 TSMC가 담당하고 있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호재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장에서는 일단 1%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 제약바이오도 좀 강하게 움직였었는데요. HLB는 0.1% 정도 약하게 소폭이지만 상승불 켜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어제와는 좀 다른 모습이네요. 어제 거래량이 359% 정도 급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파란불 켜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3% 가까운 하락률 보이면서 오늘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에서 자사주 소각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는 26일까지 200억 원 정도 소각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8%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리튬 가격이 좀 상승하면서 소폭 오르나 싶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다시 한번 파란불 켰습니다. 1.7%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퓨롭틱스도 2.7% 정도 하락합니다. 반면 YIK는 그나마 좀 강하게 유일하게 좀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삼성전자와 고효율 낸드 웨이퍼 개발을 완료했고 또 생산하겠다, 양산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 유지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장에서는 포스코 앞에 붙어있는 그룹주들도 좀 흐름 괜찮게 잘 갔었는데 오늘은 1.28% 정도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살펴보면 MSCI에 대한 편입 기대감 속에 오늘 상승했으나 오늘은 1.2% 정도 밀리고 있는 상황, 0.9% 정도 밀리고 있는 상황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하나오션도 어제 장에서 8개월 만에 시총 10조 원 회복하는 모습 보였지만 오늘 장에서는 0.75%
0.1% 하락하고 있는 모습까지 함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수도 잠시 보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발 보시면 코스피는 0.99% 하락하면서 2608선, 코스닥도 0.77% 떨어지면서 850선 이미 이탈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제 분위기랑 너무 다릅니다. 하루 만에 반등이었을까요? 오늘은 완전히 다 파란불로 좀 짙게 물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닥을 좀 아직까지 더 떨어질 구분이 남아있다고 보고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물론 어제 이제 TSMC 2분기 가이던스 하향에 대한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25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뭐 1분기로 끝나는 흐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그동안 지수단의 좀 단기적인 급등에 대한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더 좋아진다는 측면은 어느 정도 저는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만약에 이 추신 자체가,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외국인들 배당금이 그 삼성전자나 여러 물량들이 많이 풀립니다. 이게 결국에는 시장 내에서 돌 것이냐, 아니면 최근에 환율의 효과로 인해서 이게 외국인들이 이탈을 할 것이냐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빠졌다고 해서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배당금에 대한 이 내조되는 물량들이 그대로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다고 가정한다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SK 하이닉스가 이번 실제에서 어떤 분위기를 내느냐, 3월 20일 날 그때 HBM3E를 양산을 시작을 했고, 만약에 그 양산했던 물량들이 이번에 실적에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반도체에 대한 어느 정도 수급적 요인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인다라고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SK 하이닉스가 이번 1분기에 좋아지고 2분기로 왜 좋아지냐? 2분기 같은 경우는 랜드 업황 자체가 회복이 재건 물량들이 많이 해소된다는 측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최근에 스마트폰이나 이제 PC에 대한 수요도 어느 정도 회복되는 구간이 조금씩 눈에 띄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디램이나 랜드 가격의 반등, 그런 부분에서 출하량이 증가, 결국에는 P와 Q가 덩달아 상승하는 흐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섹터에 대한 어느 정도 흐름이 생겨나고 있고, 물론 이번 실적 시즌에 따라서 지수단에는 변화가 생기겠지만은 결국에는 섹터 내 변화는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좋게 보고 있는 섹터들은 반도체, 조선, 화장품, 자동차 정도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관련된 전력기기는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지수단에 대한 매매 패턴보다는 섹터에 대한 이거 1분기 실적 기대가 높은 종목들에 대한 집중은 좀 높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먼저 좀 살펴봤고요. 앞서서 과장님께서 조선주 이야기 해주셔서 조금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갈게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좀 잘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1위 상위 종목으로 현재 삼성중공업 자리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이고요. 기관 순매수 4위 종목으로 지금 하나오션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조선사에 대해서 이 조사에 착수할지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게 표결이 한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주가 이것 때문에 고개를 들었다 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반사 수혜를 좀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남아 있을까요? 사실 뭐 미국의 조선 시장이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관련해서 어제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들을 미국에 입항을 했을 때 관세를 매긴다라는 거는 사실 조금 주식 시장의 수급적인 요인으로 좀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선사가 지금 계속 갈 수가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1분기 때부터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작년 하반기 때부터 조선 3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분기 흑자를 전환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부터 이제 고성가 물량들이 이제 발주가 본격적으로 나가는 시점입니다. 이제 그 당시가 우리 2, 3년 전이가 140대, 조선가 지수가 140, 150대였고 지금 184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3년치의 수주 잔고가 쌓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3년간은 실적이 계속 우상향으로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주가가 왜 못 올랐냐면은, 물론 실적은 좋아지는 건 다들 알고는 있지만은
수주의 이게 그 목표치가 점차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결국 중국 쪽에 대한 물량들을 많이 뺏겼습니다. LNG선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대형 컨테이너선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유가 우리나라가 인력난이 생기게 되면서 그만큼 빨리 발주가 안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2년치, 3년치에 대한 밸류가 한 단계 밸류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빠졌었던 거고, 이제 인력난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다 보니까 향후에 있던 전망치와 수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기,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런 MRO 사업이나 이런 잠수정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그룹과의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좀 회사이기 때문에 조선주 중에서도 하나오션을 좀 탑픽으로 보고 있고, 삼성중공업은 사실 차트상으로도 어제 이제 전고점을 뚫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도 좀 잘 가고 있는 조선주도 함께 좀 살펴봤고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 3배 이상 부과한다라는 이슈 나오면서 비철금속, 철강 관련주들,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함께 좀 시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추가적으로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 눈에 띄게 보이는데요. 뉴스와 별개로 철강 쪽은 좀 업황에 대한 회복을 좀 기대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그동안 주가도 많이 빠졌었고,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철강 가격이 꾸준히 올라왔지만은 결국 이게 수출 규제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상단에 대한 룸이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포스코지스나 현대자동차 같은 이제 여러 종목들이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그동안 자동차 그리고 조선 이쪽에 대한 수혜는 좋은데 대신에 이게 철강 가격의 가격 합산에 따라서 사실 마진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후에 철강 가격이 오르고 얼마만큼 이게 마진을 개선을 할 수 있는 여부가 좀 그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 지금 회복 구간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 만약에 이게 본격화되는 시점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 철강 사들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바닥은 좀 찍지는 않았을까. 물론 지금은 기저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반영을 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관세에 대한 이런 이슈로 가격이 인상된다기보다는 결국 좀 경기가 크게 회복이 되면서 특히 중국이 회복이 되면서 철강 가격이 올라오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이 좀 나아져야 철강주들도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철강에 대한 부분까지 좀 살펴봤고요. 업종별로 좀 움직이는 쪽도 함께 좀 잠시 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상승하는 섹터보다는 하락하는 섹터가 더 많습니다. 상승하는 섹터를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오늘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섹터가 전기, 전자 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보면 뒤에 전선 붙어있는 종목들도 많이 내려옵니다. 대원전선 6%, 가온전선도 4%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SK하이닉스도 3.2%, 삼성전자도 2.1% 정도 하락합니다. 의료 정밀 쪽도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쪽도 오늘은 좀 하락세를 기록합니다. 가온전선, KR모터스 지금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상승하는 쪽이 보이긴 합니다. 통신 장비 쪽은 움직이네요. 그리고 다산네트워크스 2.3%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 지원안이 20일에 표결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가 예상되긴 하지만 그래도 우크라 관련한 종목들 좀 움직이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고요. 금속 쪽도 오늘은 좀 상승하면서 포스코 엠텍도 5.7%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하락하는 쪽은 반도체 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봤을 때 동진세미캠 5.6%, 이오테크닉스도 4.47% 정도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늘 많이 하락하는 섹터 양시장에서 전기, 전자, 반도체 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대형주 위주로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궁금한데요.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지금 좀 갈아타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좀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3월 19일부터 한 18일간 대한 6조 정도의 순매수를 계속 기록해 왔습니다. 최근에 조금씩 매도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대신에 그 강도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한 77,000원 선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 하방을 좀 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월 25일이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그리고 4월 30일이 삼성전자 콘콜입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관련된 중소기업들 관련된 수주 모멘텀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죠. FST나 아니면 SK 하이닉스는 DIT, 그리고 뭐 이오테크닉스. 결국에는 지금 이제 그동안 이게 ASM의 실적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그동안 이런 산단 공정, 전 공정에 있는 일반 레거시 공정 같은 경우는 사실 캐펙스는 계속 꾸준히 축소하고 있는 흐름이었고, 아마 이번에 좀 감산에 대한 중단 이슈도 시장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HBM의 좀 본격적인 투자는 계속 꾸준히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16단 반도체, 그리고 HBM3E. 지금 일정으로 마이크론이 2분기 때 HBM3E를 양산을 시작을 할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3를 2분기에 양산을 합니다. 그리고 3E 같은 경우도 2분기 말쯤에 양산할 가능성도 굉장히 일정이 좀 당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 그동안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거에 대한 부담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옮겨갈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번 컴코에서 나올 그런 모멘텀 자체가 오히려 장비단의 수주 모멘텀을 더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3E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고, 최근에 결국에는 3월 19일 GTC 2024에서도 얘기를 했던 거는 결국 젠슨왕 회장의 그 침필사이드 이슈가 그 당시에 한 9월에 독점 공급을 할 수 있다, 16단 반도체에 대해서. 그러면은 시장이 좀 트리거가 좀 뒤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SK 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2년치에 대한 물량을 충분히 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히려 빠졌을 때 반도체는 계속 담아가자는 전략을 하는 게 맞고, 물론 대형주에서 중소형 사례냐, 제가 볼 때는 비중은 대략 한 6대 4 정도로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많이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담아가자라는 관점이었고요. 대형주와 중소형주 비중으로 따지면 6대 4 정도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L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란불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1% 넘게 지금 밀리고 있어요. 네. 개장 분위기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어제는 굉장히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여전히 지금 이 금리 인하 시기와 횟수에 대한 부담감을 좀 안고 있고, 또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발표가 되다 보니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이 나타날 때만 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장중에도 흐름이 좋지 않더니 장 마감 이후에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기업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또 지수가 한번 밀렸습니다. 이렇듯 지금 실적이 우리가 좋을 것이다, 경기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적의 부진까지 지금 나타난 상황이 되다 보니 투심이 조금은 빠르게 위축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원달러 환율에 대한 변동성을 조금은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시장의 흐름은 너네 방심하지 마라, 이런 시그널을 좀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우리도 결국 실적주 위주로, 성장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좀 잘 다듬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의견으로 정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빠져있는 만큼 긴장 놓지 말고 대응 전략 좀 세워가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질문 하나만 좀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인기 검색 중에 2구 산업이 자리가 있어서 좀 찾아보니까 구리 가격이 1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상승분을 좀 큰 폭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또 반면에 전선주들은 좀 오늘 크게 하락합니다. 어쨌든 전선주도 구리 가격의 영향을 받으면서 좀 움직였었는데 흐름이 좀 다르네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 아무래도 이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구리를 한 번 더 이제 가공을 해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다 보니 결국 이제 판가 인상을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할 거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수익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구리 자체 이제 원자재로 또 취급하는 이구 산업 혹은 풍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이제 탄력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갑자기 상승을 시작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구 산업과 풍산, 그러니까 풍산도 좀 제외를 해야 되겠죠. 이구 산업은 구리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는 이슈가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올라가기 시작한 기업이고,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AI 생태계에 따라서 변압기와 함께 그 다음 타자로 그럼 어디가 관심도를 이제 받을 것이냐라는 이슈 때문에 먼저 올라온 상황이라서요. 결국에 이제 구리 가격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기업은 뭐 이구 산업이라든지 풍산이 될 수 있다. 저는 이구 산업 충분히 더 보셔도 되고,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선주도 오늘 쉬어가는 거 불편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조정이 나왔을 때 저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전선에 좀 관심이 있었지만 담지 못하셨던 분들을 오늘 조정을 좀 이용해서 매수 관점 유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트릭, 한컴 라이프케어, 금호타이어, 하나솔루션 있습니다. 어떤 종목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1위부터 5위 중에 중소형주가 딱 하나 보이죠? 네, 정가운데 한컴 라이프케어를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오늘 왜 오르는지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일단 한컴 라이프케어는 지금 전체 지주사에서 한컴 라이프케어라고 하는 기업을 매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각을 하고 약 1,000억 원의 돈이 생기게 되면 이것을 한길과 컴퓨터의 이 AI를 접목한 신사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이야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것과 유사한 지금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기업이 지금 한길과 컴퓨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컴 라이프케어는 사실 이 한길과 컴퓨터가의 그룹사 내에서 가장 실적을 좋게 내는 알짜배기 기업입니다. 그만큼 이 매각 시장이 좀 나온 상황에서 좋은 평가 혹은 좋은 가격을 매길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투자 심리가 지금 이 기업의 엄청나게 큰 거래 대금을 몰고 오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수가 좋지 않으니까 이런 이슈에 조금 더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좋다라고 얘기한들 없으신 분들이 지금 신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보유하고 계셔서 좋은 결과를 내고 계신 분들도 장중에 어느 시점에 어떤 변동성을 지금 내볼지 모른다. 변동성을 보이게 되면 나는 어느 가격 밑으로 내려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라는 전략을 미리 좀 준비를 하셔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안에서는 이슈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들 좀 눈에 띕니다. 다만 어느 정도에서 손절할지 정확한 라인도 체크하시는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닥 함께 만나보시죠.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자람테크놀로지, 실리콘2, 현대바이오, 포스코엠텍, 현대임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 좀 살펴볼까요? 일단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현재 이 5기업들 중에 가장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쪽, 바로 이제 화장품 쪽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실리콘2를 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실리콘2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화장품사들의 올해 실적 작년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에 우리나라 증시에 안 좋은 악재들 굉장히 많았지만 호재도 몇 개 있었죠. 그 몇 개 없었던 호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혹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1차원적으로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항공, 면세 이쪽인데, 또 여기서 영역을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화장품주들의 판매 또한 충분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명동거리가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걸 제가 봤는데
낮인데도 불구하고 평일 낮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다 이제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저는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더 보셔도 될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서 대신에 작년 3분기부터 지금까지 쉼 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간에서 더 공격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기보다는 만약 오늘 윗꼬리가 달려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기간이라든지 가격 조정을 좀 기다리셨다가 실링코트뿐만 아니라 뭐 VT, 아이패밀리 SC 이러한 기업들 저는 천천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실적이 시즌이니만큼 또 실적주로 화장품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실리콘2의 흐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는 급등주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급등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하시죠. 네, 방금 전에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시간 외에서부터 급등했던 한컴 라이프케어입니다. 한컴이 자금 마련을 위해서 자회사인 한컴 라이프케어의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20% 가까운 오름폭 키우면서 7,09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하시죠. 두 번째 종목은 삼형 에센시입니다. 배터리팩과 화재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과대 낙폭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 유입되고 있는데요. 매출액과 실적이 바닥을 지났다는 겁니다. 현재 24% 넘는 시세 분출하면서 5,42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세 번째 종목은 포스코 스틸리온입니다. 중국산 철강 관세 인상에 오늘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10% 넘는 오름폭 키우면서 5만 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번째 종목은 이구산업입니다. 구리 가격이 1년 만에 최고치를 터치했다는 소식에 시간 외에서부터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 15%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6,92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만나볼까요? 네,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동사가 적정 의견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서 시세가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15% 넘는 시세 분출하면서 1,36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급등주 만나봤습니다. 네, 크리스탈 신소재까지 급등주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을 통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슈프림입니다. 이 종목은 따라갈까요, 말까요? 저는 충분히 따라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마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큰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는 산업과 섹터 그리고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슈프리마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아무래도 이제 생체 인증 보안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핸드폰 쓸 때 지문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 지문 인식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슈프리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갤럭시 S 시리즈 10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삼성전자의 이 기술을 납품해온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갤럭시 S10부터라고 하면 갑작스럽게 관심을 못 받다가 왜 받게 돼?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잖아요. 바로 이제 갤럭시 S24의 엄청난 큰 흥행 때문에 이 슈프리마의 실적 또한 충분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가전제품에 AI가 탑재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속도 경쟁에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지금 LG전자도 마찬가지고 저희 애플의 아이폰 또한 이제는 아이폰 시리즈의 AI 탑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 가전제품에 AI가 탑재되면 탑재될수록 그에 따른 보안 산업의 성장 또한 충분히 누려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슈프리마가 그 수혜를 저는 받을 가장 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 인건비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인 점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 무인 점포도 입출입이라든지 보안에 대한 문제가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기술 솔루션을 또 제공하는 기업이 바로 이 슈프리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오늘 흐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코스피도 코스닥도 엄청나게 급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슈프리마의 흐름을 놓고 보면 오히려 좀 시장 대비 지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상승을 시작한 가격대 22,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반등세를 좀 기대할 수 있고 또 반등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28,000원이라는 목표가까지 잡고 대응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지금 이제 올해 1월 달에 이런 이슈가 있었죠. 정말 오랜만에 아이폰이 갤럭시 시리즈의 점유율을 넘어섰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두 달 만에 그러니까 갤럭시 S24가 나오자마자 다시 삼성전자가 이 핸드폰 시장 점유율을 1위로 가져온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슈프리마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 당연히 높게 잡으셔도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슈프리마였습니다. 생체 인증 보안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때 지문 인식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솔루션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오늘장 많이 약하지만 슈프리마는 그래도 시장 대비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화면을 통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YMT입니다. 이 종목은 따라갈까요, 말까요?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따라가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잠시 후에 제가 손절 라인 정확하게 잡아드릴 거거든요. 손절 라인이 이탈이 되게 되면 꼭 대응을 하셔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YMT 같은 경우에는 극동박 산업에 이제 이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유사한 기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SKC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이제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극동박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 누가 가장 탑이냐? 바로 이제 일본 기업 미쓰비가 가장 제일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점유율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술력 자체가 사실 이제 일본 기업이 대다수가 특허를 좀 가지고 있어서 기술력을 가지고 오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보면 이 YMT가 바로 이 극동박 시장에서 이 내수화, 국산화에 지금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공장 증설에 들어갔습니다. 기업이 공장 증설을 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대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기업의 존폐가 걸려 있는 문제예요.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공격적으로 증설을 했고 올해부터 이제 가동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극동박 시장에서의 YMT의 이제 시장의 점유율이라든지 수주를 저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이 극동박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은 크게 보면 2차 전지와 반도체입니다. 지금 사실 2차 전지에서는 큰 기대, 그러니까 수요의 회복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큰 기대를 걸어볼 수는 없지만 반도체 산업 쪽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YMT도 그러한 이슈로 한번 수군몰이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11,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제가 손절가로 정해드릴게요. 이 11,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내려오지 않고 만약 올라간다라고 하면 15,000원이라고 하는 목표를 일단 1차적으로 잡으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그 사이에 기술적으로 혹은 수급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뉴스를 동반해서 특히 이제 그 뉴스가 극동박에 대한 국산화, 뭐 수주 증가라든지 수주 잔고 뭐 증가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가게 되면 저는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잡으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YMT 만나봤습니다. 극동박 시장이 기존에는 일본이 좀 독점을 해왔지만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손절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11,000원 꼭 기억하셨다가 이탈 시에는 반드시 리스크 관리해 주시는 부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 종목은 HK 이노엔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번 암학회에서 폐암 치료제 관련해서 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변이를 포함해서 이중 변이나 삼중 변이까지 우수한 효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뇌 전이 부분에 있어서도 큰 효력이 나타난 것으로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는 의료 대란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조금 이슈가 사그러들긴 했지만 여전히 갈등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수술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입원 부분에 있어서 축소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수익이 그렇다면 감소한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장기화로 이어지지만 않는다면 일단 의료 대란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 나가는 K캡이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K캡이 위장약을 의미를 합니다. 보통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워낙 약을 좀 다양하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K캡이라고 불리는 위장약을 반드시 먹어줘야 하는데요. 동사는 공동 판매로 종근당을 선정을 했다가 최근에는 보령으로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견조한 처방 실적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투자 의견은 바이 그리고 목표가는 5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너무 잘 아는 종목이실 텐데요. 일단 대입 관련해서는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등 사업 부분이 메가스터디 교육에 있어서 매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부분 그리고 재수학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봤을 때는 매년 수업료에 대한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회원 수도 꾸준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일어나게 되면서 실적도 같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재수학원 부분을 보면요. 현재 의대 합격자 중에 79.2% 그러니까 80%에 가까운 학생들이 재수생 그리고 N수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대 정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N수생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매출 견인도 함께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러셀 코어가 성장의 코어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러셀 코어라고 하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치동에서 하는 현장 강의를 비대면 수업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를 합니다. 현재 7개 지역에 진출해 있는 상황인데요. 지속적으로 추가 출점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유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고요. 목표가는 93,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JVM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잘 알려진 기업은 아니지만 굉장히 알짜 기업이란 생각이 들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매년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2022년에는요. 창사 이래로 최고의 실적을 거뒀다고 하고요. 2023년에는 2022년 YOY 대비해서 10.6%의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더불어서 국내 안에서 노후 장비에 대한 교체 수요가 함께 더해지게 되면서 올해도 최고 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국내 안에서만 살펴봐도 JVM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경쟁 업체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안에서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럽 쪽에서는 자회사를 통해서 유통과 판매를 하고 있고 중국 쪽에서는 시노팜과 독점 대리점 계약을 맺으면서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맥케슨이라는 기업을 포함해서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도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로 투자 의견이나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기업 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기업은 JVM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미사이언스 계열사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ATDPS의 전문 기업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ATDPS가 어떤 부분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사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동 조제 시스템이라고 불리는데요. 일단 병원에서 우리가 처방전을 받게 되면 약국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처방전에 따라서 컴퓨터에 입력이 되게 되고 이 약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분배하고 포장까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약 위에는 지금 정보도 함께 표기할 수 있다라는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 제품으로 이렇게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약을 분류하고 포장하고 하는 일뿐만 아니라 지금 처방 이후에도 포장 검수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요. 또 약 위에 함께 재고 수량까지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포인트 첫 번째, 자동 조제 시장 최대 수혜다라는 부분입니다. 워낙 AT-DPS라는 분야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미 글로벌 시장, 국내 안에서 1위 기업으로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올 자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크니션 인력이 좀 부족하고 또한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매니스의 성장 모멘텀입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로봇팔을 적용시킨 기계인데요. 기계가 어떤 사진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에 로봇팔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로봇팔을 통해서 약을 꺼내고 제조하고 다시 분류해서 포장까지 하게 되고요. 이 로봇팔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관절 협동 로봇팔이고요. 의약품을 담는 통을 직접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견조한 국내 매출 성장세도 장점입니다. 신규 약국 개국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 1,500개 내외 정도가 되고요. 최근에는 1인 약국도 많이 설립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솔루션을 같이 제공받고 있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기식 소분 판매도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동안은 건강기능식품을 법적으로 따랐을 때 완제품을 소분해서 판매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건강기능식품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고요. 24년에 공포가 되면서 25년에는 본격적으로 시장이 개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기식을 소분해서 판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동화 솔루션이 들어갈 수 있고 추가적으로 프리미엄까지 받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투자 의견이나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매년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라는 부분 주목하시면서 투자하실 때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견조한 경제 지표와 미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1%대 하락 출발했습니다.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장비업체 LTC와 2차 전지 파리올림픽 효과로 자회사 매출 기대되는 글로벌 텍스프리, 따라가 마라에서는 무인 점포 증가로 입출입 솔루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슈프리마 만나봤고요. YMT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조금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